백악관이 불법 이주민 체포 작전을 통해 한국 국적자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류미비 입양인 등 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한인들도 대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 충돌 중간이 포착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인 사망자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팰리세이드 산불 발화 원인이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이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다음 주 최대 1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하시엔다 라푸엔테 통합교육부 산하 이중언어 프로그램 학생들의 아시안 설 문화 공연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내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불체자 체포작전에서 한국 국적자가 검거된 사실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미국은 이미 발표한 대로 현지 시각으로 하루 뒤인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이 한 달 늦춰졌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나왔지만 백악관은 부인했습니다. And it is false. I was just with the president in the Oval Office, and I can confirm that tomorrow, the February 1st deadline that President Trump put into place at a statement several weeks ago continues. 레빗 대변인은 또 관세 부과 대상에서 원유를 제외할지 검토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선 추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관세 철회를 결정한다면 언제든 철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시행되는 보복성 관세로 불법 이민자와 마약류 펜타닐 유입을 관세 부과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해당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We're ready with a response, a purposeful, forceful, but reasonable, immediate response. It's not what we want, but if he moves forward, we will also act. 한편 백악관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전역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이 불법 이주민 체포 작전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 국적자 체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ICE Atlanta arrested a citizen of South Korea who has been convicted of 9 counts of possession or control of material depicting minors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불법 이주민 5천여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백악관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한국 국적자 체포 사실을 공개해 한인 사회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인 불체자 수는 15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불체자 추방 대상에 15만 명의 한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상은 당초 유학이나 취업 등 합법적인 비자를 통해 입국했지만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 관광 목적인 무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90일의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해 입국한 뒤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합법적인 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현지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고 지금도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 투자 이민 등으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방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단속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민법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범죄 이상의 혐의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영주권자 역시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어 출입국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 추방됐다 재입국에 성공한 불법 체류자가 폭행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목요일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멕시코 출신 불법 체류자 예수 로메로 에르난데스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메로 에르난데스는 27세로 톰킨스 카운티에서 3급 폭행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연방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지역 보안관 사무소는 그를 석방했습니다. 이는 뉴욕주가 채택한 이민자 보호 정책인 피난처 정책에 따른 결과로 연방검찰은 이를 비판하며
법 집행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메로 에르난데스는 과거에도 추방된 후 미국에 재입국했으며 2024년 1월에는 불법 재입국 혐의로 기소되어 추방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는 폭행 혐의로 체포된 후 연방 이민 당국의 구금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 사무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요원들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로메로 에르난데스를 재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과 같은 피난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폭력적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추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연방 법 집행에 방해가 되고 법 집행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LA 학교 경찰국은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LA 학교 경찰국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 치안기관으로 분류되는 LA 학교 경찰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순찰 활동에 집중할 것이며 연방 치안기관들의 단속 작전에는 협력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성명은 학교와 종교시설 등 그동안 불체자 보호구역으로 구분되던 장소들이 단속 대상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발표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각 교육부들은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 작전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묵비권 행사 등 자신의 보호를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기 충돌 사고 당시의 생생한 영상이 새롭게 입수됐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CNN이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여객기 충돌 사고를 가장 선명하게 포착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영상에는 오후 9시쯤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붉은 꼬리등이 깜빡이며 로널드 레이건 국립공항 활주로에 접근하는 여객기를 향해 빠르게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후 바로 충돌했으며 이로 인해 거대한 불덩어리가 발생하고 비행기의 큰 부분이 얼음이 덮인 포토맥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는 25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항공사고로 67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아직 충돌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일각에서는 항공안전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인접한 레이건 공항은 미국 내 공항 중에서도 가장 혼잡한 공항으로 손꼽힙니다. 뉴욕타임즈는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미국 민간 항공사가 관련된 위험한 사고 순간이 여러 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사급 위기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도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실수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기 참사에 관련해 한인 사망자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한인 사망자는 이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워싱턴 DC 한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번 항공기 사고로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사라리 베스트 씨가 출장 후 복귀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주한인 총연합회에 따르면 사라리 베스트 변호사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법대 최우수 졸업생으로 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5월 하와이로 신혼여행이 계획됐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라리 베스트 변호사의 사망 사실이 전해지면서 항공기 참사로 인한 한국계 미국인 피해자는 진아한, 진한, 스펜서 레인 등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팰리세이드 산불 발화 원인이 자연적인 요인이 아닌 인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드 산불은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쯤 시작돼 2만 3천 에이커 이상을 태우고 현재 진화율 97%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데 LA 타임스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250개의 단서와 90시간 분량의 영상을 확인해 조사 분석 중이고 최소 50건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LA 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산불 발생 6일 전인 새해 첫날 같은 지역의 불이 나 진화됐지만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다시 살아나 확산됐다고 산불 원인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LA 소방국에 의하면 실제로 새해 첫날 새벽 0시 15분쯤
불꽃놀이로 시작된 산불은 8에이커를 태우고 새벽 3시 30분쯤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산불 발생 원인으로 7일 산불 발생 당일 아침 사람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인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LA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앞으로 60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식수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은 산불 피해를 입은 팰리세이즈 산불 지역과 이튼 산불 지역 주민들에게 끓인 물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튼 산불 발생 지역인 알타데나에는 3곳의 수도회사가 있는데 LA 카운티 당국은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도회사도 산불로 파손 피해를 입어 현재 수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튼 산불 피해를 입은 알타데나 지역 대부분 주민들에게는 수돗물을 끓여서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수돗물에 독성 화학 물질이 함유돼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이 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타데나 지역 주민들은 당국의 권고로 생수를 사와 요리는 물론 목욕을 하고 있다며 수돗물 사용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 당국은 수질 복구 지원을 위해 앞으로 몇 주 내 150개 이상의 샘플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일시적인 수질 분석이 아닌 안전한 물 사용을 위해 5년에서 10년 등 최소 수년 동안 수질 검사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비 소식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차차 흐려진 뒤 화요일과 수요일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비는 최대 1인치 정도의 강우량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보다는 소나기처럼 간헐적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내리는 비의 양이 산사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시엔다 라푸엔테 통합교육구 이중언어반 학생들이 아시안 설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Will be performing the flower basket dance. 박수 많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꽃바구니를 든 고사리 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 학생들의 율동이 흐뭇한 웃음을 자아냅니다. kindergarten부터 8학년까지 한국어와 중국어 이중언어반 학생들이 꾸미는 설 문화 행사. 중국 사자 탈춤이 객석을 누비며 공연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K-팝은 한국 문화의 중심입니다. 젊은 학생들이 펼치는 댄스 공연에는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6학년 학생들이 선보인 난타 공연, 전통악기인 북과 신나는 K-팝이 결합된 퓨전 퍼포먼스도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 공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 공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농악과 부채춤. 남학생들은 농악대가 되어 풍물놀이 행진을 펼쳤고 여학생들이 수놓은 오색 부채살 물결은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이번 공연은 한 학기 동안 준비한 학생들에게 단순한 배움을 넘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합을 맞춰보고 힘든 무대를 함께 서는 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향후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고 싶어서 준비해놨습니다. 우리는 부채춤을 추면서 뭔가 막 힘든데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날 행사는 교육부 내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이중언어 교육이 가장 활발한 하시엔다 라푸엔테 통합교육고 산하 시달레인 아카데미 주최로 열렸습니다. 모두 28개의 초중고등학교를 관할하는 하시엔다 라푸엔테 통합교육고는 설날을 맞아 치러오던 아시안 문화 행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동안 연합 행사로 치러오던 것을 지난해부터 각 학교별 개최로 확대 변경했습니다. It's very empowering to not only know your own language and culture, but to learn the language and culture of other people. It unites us. The diversity is beautiful, and we want to grow our program
many people come to our district just to be part of our dual immersion programs. So 공연의 마지막은 7, 8학년 학생들의 사물놀이가 장식했습니다. 킨더가든부터 서온 공연 무대, 꽹과리와 장구, 북에서 뿜어내는 소리에는 어느덧 원숙함이 느껴집니다. 그동안 배워온 한국 문화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 학생들에게 큰 자신감이자 자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스카이리버 리조트가 음력설을 기념해 특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리버 리조트는 음력설을 맞아 내일 오후 3시 사자춤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월 한 달간 행운의 빨간 봉투 추첨 행사를 통해 특별 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리조트 측은 다양한 경품 행사도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 2월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대상 추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개장한 스카이리버 리조트는 18개의 바와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게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카이리버 리조트 측은 무료 회원에 가입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개발국이 캘리포니아주의 가족병가와 장애보험에 대한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은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병가와 장애보험이 확대됐다며 이를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정책에 따라 연소득 6만 3천 달러 미만의 근로자는 병가 중 급여의 최대 90%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경우 최대 7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개발국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신을 돌보고 출산과 육아 중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임신과 출산, 질병이나 부상에서 회복하기 위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병가는 최대 8주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이 예정된 산모는 출산 전 4주를 쉴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혜택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최대 52주 동안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은 개발비만 투자됐지만 주요 AI 모델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딥시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립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입니다. 중국의 리창 총리가 주재한 지난달 과학계 좌담회입니다. 머리가 희끗한 과학자들 사이에서 젊어 보이는 인물이 포착됩니다. 딥시크를 창립한 40살 량원펑입니다. 량원펑은 이날 공개한 AI 모델로 단박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세계적인 돌풍에 중국에선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에서는 춘절에 귀향한 량원펑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전국에서 추종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량원펑은 17살에 중국의 공학 분야 명문인 저장대에 진학해 전자정보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 기법을 연구했고 이때 경험이 인공지능 딥러닝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我们的出发点就不是趁机赚一笔，而是走到技术的前沿去推动整个生态发展。 량원펑은 본인처럼 대부분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개발자 150여 명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중국의 기술 강국을 목표로 AI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한 덕분에 육성된 인재들입니다. 미국이 딥시크가 사용한 저사양 반도체에 중국 수출마저 막겠다고 나서면서 창립자인 량원펑은 중국에서 미국과의 기술 전쟁의 투사로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청소년의 SNS 사용을 규제하는 운동이 전 세계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를 집전하던 주교에게 누군가 다가가 흉기를 휘두릅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던 미사라 범행 장면은 그대로 SNS에 퍼져나갔고 호주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은 10대 청소년. 경찰 조사 결과 평소 SNS로 극단주의자들과 교류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이후 호주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청소년은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부모가 동의해도 안 됩니다.
Social media is doing social harm to our young Australians. The safety and mental health of our young people has to be a priority. 청소년의 SNS 사용을 규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30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는 만 14세 이하의 SNS 이용 금지법에 찬성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아예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는 모든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와 영국은 특정 나이 미만이면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시키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유럽 사회에선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